안녕하세요. 역삼에 있는 조선 팰리스에 다녀왔습니다. 가격은 조금 있으면 바로 나오고 라운지는 4분 30초, 방은 6분이고 수영장은 10분 10초, 조식은 13분 10초로 가시면 됩니다. 가격은 성수기냐 비성수기냐 그리고 주말이냐 평일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갔었던 그랜드 마스터스 베이룸 기준으로는 60만원대에서 70만원대 정도입니다. 가장 기본룸 같은 경우는 4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정도인데 기본룸도 다른 호텔 기본룸보다는 약간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인 기준이고 1인인 경우는 조금 더 저렴해집니다. 조선 팰리스는 5월에 새로 조선 호텔에서 강남구에 오픈한 호텔이에요. 포지션이 원래는 소공동에 있는 웨스틴 조선 호텔이 가장 윗등급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제일 상위 등급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상위 등급을 만든 만큼 신경도 많이 썼어요. 인테리어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들어가 있는 음식점들도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음식점은 바랑 베이커리를 빼면은 세 곳이 있어요. 이거 뭔가 그레이트 홍연하면서 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그때는 음식점이고 이번에는 호텔이기도 하고 홍연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점들을 보면은 뷔페인 콘스탄스 국내에서 최고가 뷔페입니다. 일요일 점심 기준으로 15만원인데 여기는 다다음 달이나 다다다음 달 정도에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뷔페를 가려면은 그 살을 빼고 가야 마음이 편하게 2kg 정도 찌운다고 생각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건데 다이어트가 요즘에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살을 빼려고 할 때는 먹는 다이어트 위주로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를 먹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배부르게 먹어도 칼로리가 거의 없어서 뭔가 포만감 나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중식당인 더 그레이트 홍연, 소공동 조선 호텔에 있는 홍연이 더 그레이트 홍연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가격도 그레이트한데 예전에 한번 올렸던 적이 있어요. 홍주 탕수육이 추천인 곳이에요. 세 번째는 이타닉 가든, 한식 파인다이닝 매장인데 여기도 가보고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커리랑 1914 라운지 앤 바가 있습니다. 1914 라운지 앤 바는 말 그대로 라운지 앤 바예요. 오픈 직후에는 전객실이 여기에서 뭔가 먹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붐볐는지 지금은 바뀌었어요. 현재는 스위트 이상 룸들만 여기에서 저녁에 칵테일이랑 안주가 제공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스위트가 아니라 가지는 않았습니다. 위치는 역삼역이랑 선릉역 사이에 있어요. 여기가 르네상스 호텔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거를 다 부수고 센터필드라는 건물을 두 동을 지었어요. 센터필드가 기본적으로는 사무실들인데 여기를 조선호텔이 일부 층을 20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사가 잘 되면은 계속 임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더 샵셋 센터필드라고 해서 센터필드 지하 쪽에 음식점들이 있어요. 여기가 내려가는 길도 좀 멋있고 센터필드 근무하시는 분들 점심 드시는 곳 같은데 숙박하면서 밥 먹을 때 이용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음식점 리스트예요. 뭐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300돈 돈까츠는 이름대로 돈가스집이고 파이어벨의 햄버거집이에요. 1952 한국집은 전주 비빔밥집, 베라보는 바 같지만 라멘집입니다. 차알은 미국식 중식집이고 미미담 여기도 한식입니다. 평양냉면이랑 갈비탕이 있어요. 제네럴 드링크샵은 중앙에 있는 카페입니다. 우에노 421 고메는 이탈리안인데 가격이 점심에 파스타 먹기 좋은 가격으로 보여요. 소이 연남은 태국 음식점이에요. 이거 보니까 쌀국수 먹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정읍 옛날 김밥 여기는 김밥집일 테고요. 오일 오브 크렌즈 버킷이라고 샐러드 전문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어려운 바게테리아 다미아논나는 샌드위치 집인 것 같아요. 유명한 곳들도 있고 프랜차이즈도 있는데 저도 먹어본 곳이랑 안 먹어본 곳들이 섞여 있어요. 저는 솥밥이 먹고 싶어서 저녁을 여기에서는 안 먹었고 약간 떨어져 있는 수라선에서 먹었어요. 조선 팰리스가 도심에 있는 호텔 포지션인 건데 이런 경우가 주변에 간단한 음식점이나 볼거리가 많아서 좋죠. 대신에 야외 수영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노는 느낌은 잘 안 나지만 주변에 할 것들이 좀 있고 야외가 없는 만큼 호텔 내부를 잘 꾸며놓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야외 수영장은 없지만 실내 수영장에 상당히 공을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놀다가 밖에 나가서도 좀 놀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지하 1층으로 올라가서 센터필드 웨스트동 쪽으로 가면은 조선 팰리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오픈 직후에는 약간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주목을 많이 받는 호텔이라 숙박하시는 분들은 많았을 테고 오픈 직후에는 서비스 한정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여기를 곤란하게 다녀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오픈한 호텔을 오픈 직후에는 잘 안 가는데 이번에 제가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직원분들이랑 마주치기도 쉽고 너무 바쁘신 느낌이 아니라 좋았습니다. 체크인은 25층으로 올라가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체크인하는 곳이고 왼쪽이 그랜드 리셉션. 체크인 줄 밀렸을 때 기다리는 용도로도 쓰이고 차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전객실 투숙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럽 라운지 마이너 버전 같은 느낌인데 아무래도 기본 룸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다 이용 가능하게 해둔 것 같아요. 리셉션은 12시부터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써있고 3시부터 4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이용 시간은 아쉽네요. 오전도 안 되는 거고 3시부터 4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면은 뭔가 체크인 시간 이후에도 1시간 뺀 건데 이러면은 1박 투숙객의 경우에는 4시부터 6시까지만 차나 커피 이용이 가능한 거네요. 살짝 좀 짧은 느낌입니다. 인테리어는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지는 인테리어예요. 금색이랑 빨간색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지금은 좋은데 10년 뒤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뷰는 시티뷰, 층고 높은 건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날씨 좋을 때는 산도 보여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음료는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같은 커피류들이랑 차 종류가 가능해요. 저는 홍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쿠키 3종. 살짝 눅눅하긴 한데 이게 리필도 되고 견과류들도 좀 들어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냥 간소한 라운지의 애프터눈티 버전이네요. 메인 음식이 있는 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차나 커피 한잔 하는 곳입니다. 쿠키는 한번 리필을 했어요. 음료나 쿠키가 제한은 없으니까 4시쯤 와서 수다 떨면서 커피 한잔 하기 좋겠네요. 그런데 아마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날 살짝 일찍 와서 2시 반에 체크인을 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리셉션을 먼저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이날 숙박한 방은 그랜드 마스터스 베이 룸이에요. 모퉁이 룸이라 두 면이 다 창이 보여서 좋았던 방이에요. 조선 팰리스가 룸 타입들이 다른 곳들이랑 명칭이 살짝 달라서 약간 헷갈리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마다 포함되어 있는 혜택 같은 것들이 좀 달라요. 오픈 초기라 조금씩 바뀌고도 있는 것 같은데 이날 제가 숙박한 방은 콘스탄스 조식이랑 저녁에 룸으로 안주랑 와인 한 병을 올려주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제 방에 도착했습니다. 방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화장실이 좀 크게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원래는 처음 방에 들어가면은 커튼이 닫혀 있다가 일부가 열리는데 방 영상은 좀 더 환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커튼을 다 걷고 나서 찍었습니다. 들어가면은 복도 비슷한 통로가 있어요. 복도 들어가면 의자도 하나 보이고 왼쪽에 침대랑 소파가 있습니다. 새로 만든 곳이라 그런지 인테리어는 새거 느낌이 확실히 나긴 하네요. 색을 약간 많이 사용했다는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거는 취향의 문제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마감도 좋은 편입니다. 이거는 침대고 침대 왼쪽은 제가 아까 들어왔었던 복도 그리고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TV는 벽에 박혀있네요. 오른쪽에 보라색은 미니바고 왼쪽은 책상. 책상은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인테리어가 괜찮아요. 기구들을 금색을 써서 이게 보면은 돈 좀 썼다라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수전도 금은 아니지만 금색이고 여기에 문이 2개가 있는데 왼쪽 문은 옷장으로 연결되고 오른쪽 문은 샤워실. 샤워실 들어가 보면은 안에 앉을 수 있는 간이 의자도 있어요. 어메니티는 바이레도네요. 욕조를 보면은 물 나오는 게 좀 마음에 들게 생겼습니다. 물을 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물이 곱게 나오는 느낌이라 집에다 설치하고 싶어지는 수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통로 겸 옷장이 있습니다. 옷걸이가 어마어마하게 걸려있네요. 이게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저는 단벌로 와서 저거는 건드리지도 않고 갔네요. 옷장 옆에 있는 거는 삼성 스타일러. 저는 집에서 LG 거 사용하는데 삼성 거는 어떤가 궁금해서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크게 다른 점은 잘 모르겠고 룸에 스타일러가 있으니까 좀 좋은 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가서 이게 소파라고 해야 되나 침대라고 해야 되나 그 녹색 소파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편합니다. 저 동그란 부분이 딱딱해서 저기에 이제 목을 기대면은 경추 베개 같은 느낌으로 좀 시원하게 누워있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조선 팰리스 뷰는 좀 좋긴 해요. 제가 숙박한 이 방이 33층이긴 한데 층마다 층고가 높아서 그런지 꽤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선정릉도 보이고 어지간한 건물들은 다 밑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티뷰가 괜찮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문제는 같은 센터빌드 건물이 보이는 겁니다. 이 건물이 좀 잘 보여요. 제가 저쪽이 잘 보이니까 저쪽도 여기가 잘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이 쓰이긴 해요. 이거는 밤에 찍었던 건데 서로 굉장히 잘 보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눈높이가 같은 층도 있고요. 그래서 밤에는 커튼을 치고 있다가 열고 있다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좀 피곤하긴 했어요. 이 문제는 센터필드 동이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아마도 이쪽 근처 방들이 겪는 문제가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뷰도 좋고 코너방이라 그런지 두 면이 다 창인 거는 좋았어요. 이제 다시 거실에 있는 소품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 네모박스 같은 거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삼성 비스포크 제품인데 공기청정기라 소리는 약간 나요. 이게 약간 나지만 공기가 좋아지는 거는 좋은 일이죠. 스타일러도 그렇고 삼성 제품을 많이 사용했네요. 그리고 이거는 침대 옆에 있는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랑 저 파란 거는 무선 충전기입니다. 무선 충전기가 거의 다 그런 것처럼 충전은 오래 걸려요.
이제 미니바, 옷장처럼 있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문을 열어보면은 티랑 커피 같은 게 있고 이거는 그냥 판인 것 같고요. 냉장고는 아래에 있는데 다 유료입니다. 무료는 냉장고에 말고 그 위에 있어요. 물이랑 커피가 있고 위에 예쁘게 데코되어 있는 술들도 다 유료. 이거 유료인데 먹고 싶게 데코를 해놨어요. 그렇지만 저는 마시진 않습니다. 혹시나 사용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니바 가격 사진은 찍어왔습니다. 묘하게 생각보다는 해볼 만한 가격이네요. 이제 방은 다 했습니다. 저는 이날 방에서 좀 뒹굴다가 주변에 있는 솥밥집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꽃게장 무쇠솥밥을 주문했는데 일행이 주문한 LA 갈비반상에 나오는 갈비가 이게 너무 더 맛있게 보여서 조금만 나눠 먹었습니다. 역시 LA 갈비를 맛있네요. 이거는 제가 주문했었던 꽃게장 솥밥. 여기서 밥을 먹고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수영장에 갔습니다. 수영장은 26층에 있어요. 같은 층에 수영장이랑 헬스장이랑 사우나가 같이 있습니다. 셋 다 운영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예요. 여기서 호실을 말씀드리고 키를 받은 다음에 반대로 돌아가면 수영장이 있어요. 가는 길에 여기에서 오른쪽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저는 호텔 숙박할 때는 헬스장을 들르는 버릇이 있어서 이날도 들렸어요. 새것 같은 헬스장입니다. 기구도 새거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수영장 가는 길. 가는 길에 사우나가 있어요. 사우나가 포함되어 있는 객실이면 사우나에서 옷을 갈아입어도 되고 아닌 경우는 끝에 있는 락커에서 옷을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사우나도 밤에 잠깐 들렸었는데 저 혼자만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이제 수영장입니다. 신은 수영장 앞에 있는 락커에 넣고 맨발로 들어가야 되는 맨발존이에요. 여기는 모자이크가 힘들 것 같아서 사람이 적을 때 다시 찍었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선베드도 깔끔하게 있고 내부 사이즈는 적당한 편입니다. 저는 말이 울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실내 수영장을 선호하지는 않는데 여기는 층고가 좀 있어서 그런지 실내에 있는 수영장 갔을 때 느껴지는 그 울리는 소리들이 적은 편이긴 했어요. 이거는 물에 들어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뭔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물 들어가서 찍었던 건데 물 밖에서 찍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가 수영장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저렇게 위쪽으로 거울을 설치해놔서 좀 더 넓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조명도 좀 신경을 썼네요. 오른쪽에 있는 카바나는 유료입니다. 선베드가 있긴 하지만 또 아마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무료 선베드가 부족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소파에 앉거나 저 유료 카바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소파는 무료고 저게 1000이라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조선 호텔이니까 관리는 잘 하실 듯 합니다. 제가 저녁에 가서 찍은 거라 뷰가 잘 안 보이는데 수영장이 26층에 있으니까 라운지에서 보는 뷰가 여기서도 비슷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애기들 풀 같은 거는 애들 풀이기도 한데 온도가 따뜻합니다. 자쿠지 같은 36도나 38도 느낌까지는 아니고 30도 정도 느낌이에요. 수영을 하다가 몸 데우기에는 그래도 쓸만합니다. 수영장에 신경을 쓴 느낌이 나긴 했어요. 여기가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영장에서 놀고 방에서 와인 한 병이랑 안주들을 받았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1914 라운지에서 먹을 수 있었다는데 그게 너무 붐비다 보니까 스위트 미만 객실은 방에서 먹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편한 부분도 있어 보이네요. 룸서비스 같기도 하고 누워서 먹을 수도 있고요. 조선 팰리스가 라운지라든지 조식이나 이런 와인 같은 게 선택이 아니고 전부 포함입니다. 객실에 따라서 차등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붙는 건데 이게 다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게 뭔가 패키지스러워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도 그렇고 조식도 그렇고 또 선택을 안 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아마 호텔 측에서 객단가를 높이려고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원래 조식도 먹고 이런 패키지 있으면 선택을 하는 편이라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선택권이 없다는 거는 좀 아쉽긴 하네요. 이날 이렇게 놀다가 자고 나서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갔어요. 조식은 24층에 있는 콘스탄스에서 먹었어요. 이용 시간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제가 호텔 숙박을 할 때 조식 먹는 거를 상당히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라고는 아침 먹으러 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좋더라고요. 미리 신청을 해놨으니까 꼭 먹어야 하는 건데 꼭 해야 하는 일이 먹는 거라니 이러면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일찍 일어나서 먹고 다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약간 졸고 12시쯤에 체크아웃을 하면 됩니다. 콘스탄스가 층고가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갔었던 뷔페 중에서 제일 높은 것 같기도 해요. 먹는 건 옆으로 50m 정도 되는 층고가 있는 페어먼트는 약간 변칙이고 JW 메리어트 플레이버즈 홀 중에서 일부가 높아서 저는 그 부분도 좋아하는데 여기는 전부 다 높아요. 층고가 높아서 주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아무래도 새 거라 그런지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고 조선 팰리스가 빨간색이랑 금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음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있을 거는 다 있고 음식 종류들이 많았어요. 소세지랑 베이컨이고 연어구이나 수제 햄도 좋았어요. 햄이 거의 고기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야채들이고 한식 느낌이 강한 콜드 섹션. 저는 탕평채 좋아해서 저거 많이 먹었어요.
새우, 오징어, 해산물 샐러드나 오리도 있으면 좋죠. 저거는 연어의 무침이고 조식인데도 그래도 꽤 많은 음식 종류들이 있었어요. 고기류들이 뭐 잔뜩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불고기나 오리도 있고요. 그리고 딤섬 종류들은 좀 있는데 맛은 그냥 그랬습니다. 여기는 에그스테이션. 그리고 즉석 요리로 완탕면이랑 유부우동이 있는데 저는 완탕면을 먹었습니다. 완탕면 괜찮습니다. 아침에 국처럼 먹기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빵들이랑 시리얼, 과일들. 과일은 위에 껍질 있는 애들까지 하면은 종류가 꽤 다양하네요. 음식도 괜찮고 조식치고 종류도 다양해서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호캉스로 다녀온 조선 팰리스. 오픈한 지 얼마 안 지나서 간 거라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직원분들도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조식도 괜찮았고 실내 수영장도 잘 꾸며놨고요. 센터필드 내에 있는 음식점들이 다양한 것도 좋았습니다. 장점이 많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가격인 것 같아요. 아마 술이나 안주를 주는 부분이나 전객실을 조식 포함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 가격대가 올라가는 느낌이고 또 아무래도 조선호텔 최상위 라인을 만든 거라 가격도 그거에 맞춰서 세팅이 되면서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예약을 할 때 술이나 안주나 그 조식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방만 예약을 할 수가 없어서 선택권이 제한받는 부분은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예전 르네상스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장점으로 보면은 서울 강남 쪽의 메인 로드들인 가로수길이나 코엑스, 강남역 같은 곳의 중간에 있어서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은 세 군데 다 걸어서 가기에는 약간 묘해서 바로 붙어있는 곳 중에서는 갈만한 곳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단하게 걸어서 놀러 갈 곳이 별로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초반에 이야기가 나왔던 오픈 당시 이제 아쉬웠다고 들었던 부분들이 제가 갔던 날에는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서비스 부분은 뭐 여기가 조선호텔이니까 안정화되고 나면은 계속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